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행과 관련해서 나그네 리어라는 글자를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여행에 나오는 행, 갈 행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갈 행자에는 여행과 관련해서 간다는 뜻 외에는 여행과는 크게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간다, 갈 행자. 이 글자가 어떻게 생긴 한자인가 그것부터 우선 잠깐 알아볼까요? 이렇게 네글이 길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글이 길의 모양이 이렇게 변해서 행이 되었다는 그런 설과 그 다음에 이것도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것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걸어가고 걸어간다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간다 해서 그래서 간다는 뜻으로 됐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다는 뜻의 글자가 이런 글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뜻은 많이 있습니다. 한자가 어렵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이 글자는 하나만 알면 쉬운데 하나 속에 뜻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뜻이 사실 많이 있어요. 비슷한 뜻도 있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다른 뜻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뜻도 한 글자 속에 있거든요. 그것이 한자가 좀 어려운 것인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런 만든 낱말을 우리가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배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는 간다, 가다, 다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글자가 많이 쓰입니다. 여행 간다, 여행이다, 행로다, 가는 길이죠. 통행이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을 통행이라고 합니다. 보행, 걸어서 간다. 두 번째는 행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행동한다, 움직인다 그런 것이죠. 행위, 어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행사,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행사라고 하죠. 흥행,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흥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본 원수라는 뜻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음양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만 이때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나무, 불, 흙, 쇠, 물 이런 것이 이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수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행이 근본 원수를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불교 용어입니다만 재행무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접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재는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행은 갈행입니다. 무는 없설무, 상은 항상 상. 그래서 여기서 재는 존재를 뜻하는데 모든 존재는 항상이 아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인생무상이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인생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상이다. 상이 아니다. 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항상이 없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뜻이죠. 인생무상은 인생은 항상 변한다. 재행무상도 모든 존재라는 것은 변한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왜 행위 존재를 뜻할까? 저도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인연에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인연에 따라서 쌓아놓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존재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는 항상 변하게 된다. 이 인연으로 변했고 또 다른 인연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또 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변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것은 가계라는 뜻이 있어요. 갈행자에 왜 가계라는 뜻이 있을까? 아까 갈행자는 이렇게 네글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네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살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게는 있어야 되겠죠. 장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가게를 어디다 만들면 좋을까요? 저 산골짜기에다가 가게를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길 옆에는 항상 가게가 있습니다. 어디든 가든 사람이 사는 곳이면 길 네거리에는 가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길거리에는 가게가 있으므로 갈행자 속에 가게라는 뜻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점이 많이 있는 그런 시장이나 도시에는 이 가게들의 같은 종류의 가게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있었겠죠. 전문점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유기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래서 이러한 가게들의 열 쭉 줄지어 있는 그런 것을 행이라고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란 말 속에 결국은 이 낱말이,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은행. 여기서 행은 간다는 뜻은 아니겠죠. 가게란 뜻이에요. 은을 다루는 가게라는 거죠. 돈 가게란 얘기죠. 왜 은이냐? 이 말이 만들어질 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화폐의 기준이 은이었다는 거죠. 뱅크란 그 서양식 말이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 글자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행이란 글자 자체가 원래 가게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돈의 표준이 된 은을 붙여서 은행이라 하자 해서 지금까지 은행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양행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유한양행이라고 유명한 제약회사죠. 우리나라 제약회사로서 아마 상장 가장 먼저 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만 결국 서양식 가게다. 양식 가게다. 서양식 가게다. 서양식 가게는 동양식 가게하고는 좀 달랐겠죠. 동양에도 가게가 있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른데 서양에서는 주식회사라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자본을 참여하는 그런 회사가 일찍 발달했죠. 그런 것이 들어오면서 아마 주식회사 형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양식 가게다. 그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명한 회사는 유한양행이다. 물론 양행이라는 글자가 서양으로 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서양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뭐 살기 위해서라거나 서양,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을 양행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항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은행이라고 할 때, 가게라고 할 때는 원래는 이 발음이 항이었어요. 원래는 항이었는데, 뭐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는 막 행으로 지금 그냥 좀 변해진 상태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행에는 행도 있고 항이란 발음도 있습니다. 여기에 항렬이라고 할 때도 바로 이 행자를 씁니다. 혈족 간의 대수 관계의 서열이다 했는데,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아들 대 손자 대 이렇게 대수가 쭉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항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우리 같은 본이면 같은 그 종씨고 하면 이렇게 몇 대다 몇 세손이다 어느 할아버지의 몇 세손이다 하면 항렬을 따져야죠. 그래야 이제 내가 저분이 나의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뻘이다 또 손자 뻘이다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이걸 항렬이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행렬이다 하는 것은 어떤 긴 줄을 얘기합니다. 가고 있는 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어떤 행렬을 이뤘다 그런 뜻으로도 쓰고 그다음 수학에서도 숫자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딱 맞추어서 만드는 그런 수를 이렇게 나열한 그런 것도 행렬이라고 하죠. 글쎄요, 저는 막 가게라든지 또는 이렇게 항렬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글자가 좀 재미있었나 그렇게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